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4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아침 8시 38분이고요 네, 한국은 밤 10시 39분입니다 캘리포니아 새벽 6시 39분이고요 자, 토요일 정보에 오신 거 환영하고요. 토요일날은 이제 평일날은 이제 그날 소식 전해드리느라 좀 바쁘고, 예, 토요일날은 좀 장기적인 얘기를 드립니다. 자, 일주일치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예, 그동안의 흐름의 변동이 있었는지 그런 걸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지난주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뭐, 미국 주식 시장에 기회가 왔다. 그러면서 제가, 자, 얘기를 드렸죠. 예, 2022년 9월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공포에 휩싸인 시장, 드디어 기회가 왔다. 바닥이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뭐 여러가지 이유도 많이 얘기를 드렸죠 지난주에. 자, 그러더니 이번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잘했죠. 물론 월요일날 한 번 더 기회가 있긴 했는데 정말 잘했습니다. 자, 2025년 표가 뭐죠? 전략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12월에 저희는 자산 배분을 해놓고 기다렸고 3월에도 이제 3월 말에 1분기 말에 자산 배분을 다시 한번 했죠. 자, 4월 달에 들어서면서도 당황하지 않고 열심히 또 줍줍을 하고, 자, 오늘 보니까 플러스로 전환하신 분이 36%가 되고 마이너스 10에서 0%도 31%, 한 67%가 예, 거의 다 예, 회복을 잘 하고 계십니다. 선방을 하고 계시고요. 자, 2025년 네, 보시면 알겠지만 S&P 500이 5일 동안 자, 6.2% 정도 이번 주에 올랐고요. 자, 나스닥이 9.16%나 올랐습니다. 다우도 4.11% 올랐고요. 러셀 2000 5.60% 정도 올랐습니다. 자, 월요일 날 기회가 한 번 더 있었지만은 예,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으셨죠. 토요일 날 얘기를 잘 들으셨으면은, 자, 월요일날 제가 아파서 또 방송도 못해가지고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월요일까지 줍줍을 하신 분도 있었겠죠. 자, 그 이후로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바닥 대비해서 따져보면은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갔다 왔기 때문에 S&P 500이 8%, 자, 나스닥이 11%나 자, 올라왔던 예, 그런 상황이죠.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이런 예, 성장을 이끈 거, 예, 주식시장의 모멘텀을 이끈 게 예, 지난주부터 시작한 어떻게 보면 성장주 실적 발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넷플릭스는 그렇게 끌어올리지 못했지만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제 테슬라가 올라오면서 그 다음에 구글 실적 발표, 뭐 SAP, 서비스나우 등등 해가지고 예, 기술주들이 실적 발표가 잘 나오면서 예, 빅텍 위주로 예, 작년에 인기 있던 주식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관세 영향도 많이 안 받는 그런 기업들이죠. 테슬라가 18%나 올랐고요. 자, 메타가 9%나 올랐고, 엔비디아도 9% 반등을 했고요. 아마존도 9% 반등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구글이 6.84%, 애플도 6.24%, 마이크로소프트도 6.54% 올랐고요. 일라이릴리 5.31% 올랐고요. 은행주도 굉장히 잘 했습니다. 자, 필수 소비재 중에서 월마시 좀 잘했고, 방어주들이 실적이 좀 안 나오면서 P&G, 펩시, 뭐 버라이존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은 예, 그래도 뭐 산업재라든지 이런 것들 제약주들도 웬만큼 잘했습니다. 머크도 실적이 잘 나오면서 6%나 올랐죠. 그래서 자, 실적 기간이기 때문에 거시경제 정치적 상황보다는 예, 실적에 바탕을 둬서 주시장이 잘 올라왔습니다. 뭐 일단은 뭐 예, 항상 오랫동안 드린 얘기고요. 올해 들어서 보시면 알겠지만 S&P 500이 올해 초 대비해서 6%밖에 안 빠졌죠.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자, 거의 마이너스 15%까지 올해 들어서 내려왔죠. 고점 대비해서는 20%까지 떨어졌었고요. 네, 그 다음에 나스닥도 20%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회복을 많이 한 겁니다. 거의 반 정도 회복을 한 거죠. S&P 500 올해 들어서 6%만 떨어졌고요. 나스닥 9.98% 떨어졌고, 다우가 5.72% 떨어졌고, 러셀이 12% 떨어졌기 때문에 자,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 10% 이내로 하신 거면은 지수 정도는 했기 때문에 잘 하고 계신 겁니다. 네,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수익 본 거를 크게 예, 잃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죠. 자, 일단은 월요일까지도 곰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죠. 곰들이 공매도 치면서. 자, 4월 2일부터 상호관세 막 예, 얘기 나오면서부터 해가지고 예, 지금 예, 거의 4월 예, 뭐 한 4월 20일인가요? 19일 정도까지 뭐 계속 예, 내려왔죠. 예, 거의 한 3주 동안 진짜 무서웠죠. 변동성도 어마어마했고 50이 넘어가면서 자, 곰들이 신났죠. 아주 신났습니다. 네, 그래서 전략을 잘 짰는데 월요일까지도 예, 그게 이어졌어요. 왜냐면 지난주 토요일날
파월 연준장이 목요일날 연설을 한 이후로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트럼프가 파월을 계속 해고하려고 그런다는 얘기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얘기 나왔고, 드디어 월요일날 구체적으로 조사하면서 파월을 해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조사가 들어갔다. 진짜 해고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월요일까지는 흔들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한 건데요.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월요일까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 달러 가치가 갑자기 한 번 더 떨어졌죠. 공포가 극대화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98까지 내려왔죠. 99에서 좀 버티고 있었습니다. 원래 100이 중간이에요, 달러 가치가. 좀 높을 때는 110까지도 막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100이면은 정상으로 내려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번 더 떨어졌죠. 그래서 파월, 연준, 중앙은행의 총재를 해고시키겠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달러 독립성에 이제 걱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 국채 믿을만 한 거야. 이 정도로까지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나아가나, 이렇게 이제 걱정이 되니까 달러 가치가 확 떨어졌습니다. 10년물 국채도 마찬가지죠.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건 뭐라 그랬죠? 가격이 반대로 떨어진다고 그랬죠. 국채금리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국채도 던졌습니다. 그래서 국채 가격이 막 떨어졌죠. 그 다음에 2년물도 떨어졌습니다. 딱 그 시기죠. 이 시기에. 자, 회복을 하긴 했지만은 굉장히 월요일까지도 사실은 불확실하고 힘든 그런 장이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중국과의 문제도 계속되고 있었죠. 중국이 일단은 중국의 이익에 반해가지고 미국하고 협상하는 그런 나라들한테 우리가 보복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복, retaliation against the countries that follow US, 미국 따라가면 우리가 너희들한테 보복하겠다. 중국 무시할 수 없죠. 중국과 거래가 많은 나라가 미국에다가 유럽에다가 아시아, 남미부터 해가지고 아프리카들, 이번에 관세를 많이 맞은, 상호 관세 30-40%씩 맞은 국가들이 중국에 의존을 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미국에서 아무리 관세를 올린다 그래도 또 미국 편 들었다가 중국한테 또 보복을 당하면은 아주 곤란한 상황까지 연출이 됐었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관세를 올린다 보니까 미국 내에 지금 사재기가 많이 일어나서 지금 물건이 없다 이런 걱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재기 때문에 소매 판매가 많이 늘어났지만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가면 시간이 몇 달 지나면은 안 살 거다. 상호관세가 5월 2일 아니면 유예됐던 7월 8일 이후에 상호관세가 매겨지면 이제 사람들이 이때까지 사재기를 끝내고 이제 미국 제품을 안 살 거다.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걱정들이 또 많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계속 됐지만은 저희는 얘기했죠. 이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주식이 싸다. 이런 이유 없이 어떻게 20%까지 뺄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헤지 펀드들이든지 공매도들이든지 월가의 미디어들이라든지 월가 쪽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 쪽이라든지 유태인들이라든지 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떨어진 거고, 자, 그러니까 주식을 사죠. 그 공포를 이겨내고 저희가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디어를 돌아다니면서 들어보시면은 너무 합리적이기 때문에 공포가 막 밀려오죠. 그럴 때 사야 되는 겁니다. 할인할 때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22년 9월 달에 3,600, 3,800까지 내려갈 때 정말 쌌죠. 지금 돌이켜보면 엄청난 기회였죠. 지금 5,500까지 올라왔으니까. 자,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 얘기를 드렸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보자. 주식시장에 오래오래 있으면은 긍정적인 마음이 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긍정적으로 나 주식시장 가서 돈을 많이 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2022년도 겪어보고 2025년도 이렇게 겪어보시면은 점점 사람이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자, 이유를 찾아 나가야 돼요,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게 많지만은 잘 될 거야. 자, 이런 막연한 생각이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보 같아요.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공포가 많이 쌓여 있을 때는 이렇게 계속 떨어진다고 이유를 대는 게 굉장히 사람이 똑똑해 보이는데, 바보같이 그냥 그래도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돈을 법니다. 주식을 계속 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희 마을 분들이 플러스로 36%가 전환을 한 거죠. 그래서 자, 열심히 사신 분들, 자, 빅스가 많이 결국은 떨어졌죠. 자, 그래서 공포감이 4월 7일 날이 극강으로 올라갔죠. 자, 50%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50 이상으로 빅스 지수가.
그 다음에 자 중간에 32 밑으로 떨어지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떨어졌죠. 32로 안 떨어지다가 결국에는 4월 중순쯤에 떨어지고 다시 끌어올리려고 했지만은 결국 실패하고 자 이번 주에 떨어졌습니다. 24까지 떨어졌죠. 잘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시장의 공포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공포감이 많이 사라졌을 거다. 이제 뽀모가 조금씩 오시는 분들까지 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드린 얘기가 트럼프 푸시였죠. 트럼프가 주식시장이 떨어지면은 태세를 바꾸죠. 그래서 태도를 바꾸죠. 그래서 트럼프 풋을 계속 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막 떨어지고 미국 자산 달러 갖다 던지고 채권 갖다 던지는 이런 상황에서 원래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금리를 떨어뜨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미국의 부채를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채권까지 금리가 막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반대로 떨어지고 이런 상황은 원하는 상황이 아니었죠. 달러도 좀 강세로 유지를 해야지 수입 물품이 좀 싸지면서 물가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그래서 트럼프 풋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던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트럼프가 그동안의 고집을 꺾고서 바꿔줬죠. 결국 바꿔줬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제롬 파월을 해고할 의도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해고하려고 그랬더니 주식시장이 던져져. 채권도 떨어져. 달러도 떨어져. 바로 바꿉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생각보다는 유연한 면이 좀 있어요. 주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018년, 19년에도 그랬다. 제가 얘기를 드렸죠. 딴 데 방송 가서도 계속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롬 파월을 해고할 의도가 없었다. 말 한마디만 딱 바꾸니까 상황이 확 역전이 되죠. 자, 요거 어느 정도 예상이 된 그런 시나리오였습니다. 2018년, 19년에도 트럼프 맨날 해고한다 그랬는데 해고 못했어요. 뭐 법적인 조사를 해도 트럼프, 제롬 파월이 변호사 출신이죠. 러스쿨 출신입니다. 해고할 근거가 없다. 안 물러나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월가 쪽에서도 크게 믿지는 않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준도 푸시 나온다 그랬죠. 푸시라 그럽니다. 부양안이 나오는 거죠. 트럼프만 푸시 아닌가 연준도 푸시 나오죠.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만 하더라도 제롬 파월이 나가가지고 인터뷰를 봤는데 인플레이션이 관세 때문에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이 둔화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때문에 시장이 확 흔들렸죠. 한번 흔들렸는데 금요일날 그래서 트럼프가 해고하겠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자 지난주에 이런 얘기 했죠. 그래서 지금 수잔 콜린스 보스턴 총재가 나와가지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연준은 준비되어 있다. 금리를 내릴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크리스토퍼 월러가 나와서 시장이 안 좋아지면 우리 금리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스 해먹이죠. 클리블랜드 총재도 나와가지고 뭐 데이터가 받쳐주면은 금리를 6월 달에 내릴 것이다. 빨리 내리겠다. 자,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풋이 나왔죠. 연준의 풋이 나왔습니다. 제롬 파월이 해고되면은 총재가 되려고 노린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저의, 그냥 추측이고요. 그래서 수잔 콜린스 아니면은 크리스토퍼 월러, 베스 해몽이 차기 연준 총재로, 나서려고 하는 게 아닌가. 트럼프한테 좀 잘 보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자, 그거는 제 추측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가, 어제 나왔는데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50일까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예상보다는 좀 잘 나왔는데, 자, 이게 심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2022년에 주가 많이 떨어졌을 때 있죠. 그때만큼은, 그때도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떨어졌는데, 지금도 딱 그런 상황입니다. 소비자 심리가 안 좋으니까 주식 시장이 떨어져서 심리가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가도 좀 올라가고 관세 나온다 그러니까 그런데,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지수를 지금 정치적이다. 뭐 민주당 쪽에서 지금 이쪽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쪽이 이제 민주당 쪽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제 아이비리그니까. 자, 그래서 이쪽에서 나온 건 못 믿겠다. 자, 이래서 어제 주식시장은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준 쪽에서 일단은 뭐 소비 심리도 안 좋고 뭐 침체가 오면 금리도 내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6월 달에 당장 금리를 4에서 4.25까지는 내리겠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58%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원래 한 반반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에 두 번 내리겠다. 3.75에서 4가 44.8%까지 올라와 있고요. 10월 달에 한 번 더 내리겠다. 3.5에서 3.75 40%고요. 지금 4번 내리겠다가 가장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3.2에서 3.5로 33.7%의 확률로 4번 내리겠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트럼프도 풋을 주고 연준도 풋을 주고 예, 그러다 보면은 증시가 예, 부양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반등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이거죠. 네, 그래서 트럼프 풋이 하나 더 나왔는데 이제 중국 간의 문제에서 he'll be very nice to China in trade talks. 난 중국에 대해서 이제 꼬리를 내렸죠. 네, 좀 나이스하게 하겠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좀 나오니까 중국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우리가 미국에서 들어오는 몇몇 제품에 대해서 면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제 먼저 내려라 막 이런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은 예, 서로 간에 약간씩 조금씩 재수처가 조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교착 상태긴 하지만은 더 악화될 일은 없겠다. 뭐 145가 245가 되고 뭐 300이 되고 400이 되고 자, 이럴 일은 없겠다. 그러니까 시장이 일단은 실적 중심으로 잘 올라갔습니다. 자, 달러 가치가 확 떨어지다가 자, 유로 트럼프 풋이 나오고 연준 풋이 나오니까 달러 가치가 다시 회복을 했고요. 연준의 독립성도 좀 다시 보장이 된다. 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가면 굉장히 위험하죠. 엔화가 올라가면 되게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이 잘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고 달러가 약하다고. 예, 아무튼 자, 엔캐리 청산 걱정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143엔으로 다시 엔화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이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금으로 다 몰려갔었죠. 3,500불까지 원수당 3,50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자, 금으로 몰려갔던 예, 그런 돈들이 다시 빠져나오기 시작했죠. 너무 지나치게 올린 것 같아요. 3,298. 골드만삭스가 3,300 제시했고요. UBS가 3,500 제시했었죠. 예, 그래서 3,300까지 다시 내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불안감은 좀 없어졌다. 자, 금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10년물도 예, 다시 자,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자, 금리도 내린다 그러고 자, 미국의 지비도 조금은 안정되고 자, 2년물도 조금 예, 3.75로 금리가 내려오면서 가격이 조금 올라왔죠. 자, 여러모로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지난주에 얘기 드린 거죠. 예, 지난주 예,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조업 PMI가 예, 좋아졌습니다. 자, 미국은 경기 침체 신호가 없어요. 이번 주에 이게 뭐 다음 주에 나오는 ISM에서 나온 게 더 중요한데 자, S&P에서 나오는 예, 지금 제조업이 50 이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경기 침체를 예,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자, 내구재 주문도 오히려 이번 주에 늘어났죠. 9%까지. 물론 비행기를 많이 사고 자동차 많이 사서 그런 거 이제 사재기가 좀 있긴 한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내구재 주문만 봐도 지난주 얘기 드린 소매 판매도 1.4%로 잘 늘어나 있고 산업 생산도 뭐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플러스고요. 네, 그 다음에 건축 허가도 자, 늘어나고 있고요. 148만 채. 자, 개인 소득도 늘어나고 있죠. 미국인들 소득 늘어나고 있어요. 0.8%. 빈부격차가 좀 심해지긴 하지만 개인 소비 자체도 0.4%로 예, 소비도 늘고 있습니다. 물론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지만 예, 그래서 뭐 경기 침체가 일어났다. 자, 아직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수입 물가 가격이 더 떨어지고 있죠. 물가까지 잘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사재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GDP 성장 아직 2.4%입니다. 너무 좋죠. 네, 아직 침체는 아니고요. 2022년엔 마이너스였어요. 지금 마이너스로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실업률 자체도 4.2죠. 다음 주에 나오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아직은 예, 실업률이 실업상 청구 건수 이런 거 나온 거 보니까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3월달 이제 다음 주 되면 PC 물가 지수가 나오죠. 네, 그런데 2.2에서 2.6으로 물가가 떨어질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없는 거죠. 물가는 떨어지고 경기도 아직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아직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은행주들은 실적을 잘 냈지만 다른 기업들이죠. UNH라든지 보험회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소매 판매 쪽에서 실적이 뭐 IBM도 실적은 안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인텔도 실적이 안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성장주들이 실적 발표를 하니까 뭐 관세 영향도 많이 안 받고 뭐 지금 10%밖에 안 매겼지만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요. 넷플릭스도 잘 나오고 클라우드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4%의 기업들이 예상보다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요. 매출이. 네, 그래서 자, 5년 평균이 이제 69%죠. 예, 69%고 10년 평균이 64%인데 10년 평균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걱정했던 게 관세 때문에 실적이 좀 안 나오고 가이던스도 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성장주들이 실적을 잘 내고 있어요. 네, 이제 기술주들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죠. 자, 구글이나 메타 관련된 건데 90% 예, 예상 실적을 예, 잘 냈고요. IT 쪽도 실적이 88%
정도는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헬스케어 쪽이죠. 제약 쪽도 멀크 같은 거 보니까 실적이 잘 나와요. 85%. 자, 그 다음에 재료 쪽이죠. 머티리얼 쪽도 75% 정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산업재도 생각보다 무역 전쟁 영향이 아직은 없어요. 69%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S&P 500보다 요 분야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서 주식시장이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 관세 영향은 어디가 받냐? 딱 봤더니 이제 컨슈머 스테이플스죠. 필수 소비재가 62%밖에 안 되고요. 임의 소비재가 45%밖에 안 돼요. 자, 금융 쪽은 일단은 매출은 그렇게 늘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도 지금 40%밖에 실적을 못 내고 있고, 자, 에너지도 지금 42%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방어주들이라든지 다우 쪽의 주식들이 관세에 오히려 영향을 많이 받고, 기술주나 커뮤니케이션이나 뭐 제약주라든지 이런 재료 쪽 산업재는 오히려 좀 영향을 안 받고 있다. 자, 그래서 섹터별로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요 주식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수 중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죠. 특히 빅텍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견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관세 얘기는 뭐 700개 이상 기업이 지금 관세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도 73%의 기업이 수익을 예상보다 잘 냈는데 5년 평균 77%나 70년 평균 75%보다 작습니다. 자, 하지만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 헬스케어, 제약주, IT,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뭐 구글 같은 거, 자, 광고 쪽이죠. 그 다음에 금융이라든지 산업재 요런 데는 주당 순이익이 예상보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데가 올라가니까 지수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들 필수 소비재, 임의 소비재,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요런 데는 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50% 정도밖에 안 나오죠. 자, 일단은 뭐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포워드 PE 레이쇼가 19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뭐 종목별로 보면 싼 것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얘기 드렸는데, 아마 이번 주에 올라오면서 19 이상 올라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테슬라가 올라온 게 가장 컸죠. 18%나 일주일 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를 그만큼 끌어올려줬습니다. 시총에서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죠. 그래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은 미스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돌아온다. 그 다음에 도널드 트럼프가 돌아오면서 우리가 너 잘했다 굉장히,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혜택을 너한테 줄 거야. 자, 그러면서 자동차 부속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했죠. 그래서 테슬라가 가장 영향을 받는 게 자동차 부속이었고, 물론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스텔란티스에서 이제 그 로비를 좀 한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보택시가 이제 연방에서 규제를 하면서 규제 완화를 한다. 자, 이런 발표까지 났죠. 그래서 테슬라가 실적 발표하고 그 이후로 18%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고요. 자, 그 다음에 클라우드 기업들이 다 실적을 또 잘 내고 있어요. 구글 실적 잘 냈죠. 뭐 SAP 실적 잘 냈죠. 독일 쪽에. 그 다음에 서비스 나오죠. 15%나 올라갔죠. 그래서 공매도들이 많이 껴있다가 곰들은 공매도를 먹는 거죠. 곰들은 떨어뜨려서 공매도를 먹는 건데, 자, 이 공매도를 하도 많이 껴있으니까 이게 15%씩 올라오면서 서비스 나오고 큰 기업이죠. 자, 이런 것들이 주식을 끌어올려줬습니다. 클라우드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엔비디아 칩도 수요가 많이 되니까 엔비디아도 같이 반응을 했고요.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완성기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미 2015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수익들이 잘 나고 있어요. 이번에 오픈 AI 매출이 나왔는데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글이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매시브 스펜딩 플랜, 여전히 우리가 인공지능 쪽의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여전히 많이 할 거다. 750억 달러 투자를 계속하겠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확 올라가죠. 구글이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엔비디아가 어제 폭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마존하고 엔비디아가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아직도 높다. 이런 발표까지 이번 주에 했죠. 자, 그러면서 자, 엔비디아도 올라가고 아마존도 올라가고 빅텍들이 쫙 올라갔습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TSMC가 AI 수요가 많아서 자, 매출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MMF 마켓, 단기 채권 이런데 현금이 뭐 아직도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죠. 언제든지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M2 통화량도 굉장히 많다 그랬죠. 계속해서 미국인들의 소득이 0.8%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죠. 그래서 자, 돈이 많아요. 미국 사람들이. 자, 투자할 돈이 많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하긴 하지만, 자, 여기까지 해서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갔고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주식이 올라왔고, 저희 마을 분들도
양전을 하셔서 37%가 플러스 올해 수익을 내고 계시고 마이너스 10에서 0%도 29%고요. 한 6%는 잘하고 계시고 자, 20% 이상 손해보시는 분들도 17% 정도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투표를 하셨고요. 자, 여기에서가 중요한데 지금이 일단은 반등을 했어요. 일단은 잘 반등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공포감도 좀 많이 사라졌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회복할 만큼 회복했는데, 자, 여기에서 더 올라갈 여력이 있냐? 이게 문제죠. 지금 갈림길이에요. 그래서, 자, 어제도 녹화방송에서 얘기 드렸지만은, 5250, 얼마죠? 5525죠. 네, 그래서 5526까지 올라왔는데, 갈림길이에요. 이게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0%가 떨어진 선인데, 여기서 조정 기간에서 벗어날 거냐? 아니면 5526까지 올라와서 여기서부터 내려갈 거냐?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는 회복을 했는데, 더 올라가면 수익률이 저희가 올라가는 거고, 이제 다시 좀 내려가면은, 예, 아마, 예, 좀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는데, 자, 곰들이 항상 준비를 하죠. 자, 곰들이 어떤 전략을 필까요? 자, 곰들은 지치지 않습니다. 공매도를 쳐놓고, 네, 미디어를 이용해서, 네, 월가에서도 계속해서 트럼프를 공격을 하면서, 네,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공매도를 쳤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낼 거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자, 이제는 이제 적정 가격 위로 올라온 거죠. 뭐 5525면 저희는 5400 정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는 시기는 아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고 이제 갈림길이니까 여기서는 추가 매수보다는 이제 열매를 따야 되냐 안 따야 되냐 이제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될 때죠. 자, 일단은 중요한 건 미국의 부채가 아직도 높아요. 35조 달러. 아, 많죠? 35조 달러 많아.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이게 해결 안 되면 큰 문제, 이건 뭐, 시한폭탄 같은 건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죠? 국채금리는 계속 내려야 되고, 물가는 안정시켜야 되고, 네. 지금 상태면 좋은데, 이거를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올려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지금 하는 태도를 바꾸지는 않았어요. 이미 상호관세 10% 매겨졌죠. 자동차 관세 25%에다가 알루미늄 철 25% 매겨져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뭐 반도체 벌금까지 매긴 그런 상황이에요. 자, 관세 매겼습니다. 이미 관세 매겼고요. 여기에서 더 매길 수 있는 플러스 알파 가능성이 아직 있습니다. 일본과의 협상이 어떻게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과연 일본이 어느 정도 미국 편을 들어줘서 관세를 진짜, 뭐, 저희가 상호관세 나오기 전까지는 25%면 오케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30%, 40%씩 나왔기 때문에, 25%만 유지해주면 그나마, 예, 시장은 견딜만 한데, 이거 위로 나오면은, 예, 불안한 거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자, 요거를, 예, 유지하겠죠.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Another Trump pause doubtful하다. 90일 7월 8일 이후에 관세를 더 연장을 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8일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있어요. 지금 4월 말이거든요. 이제 5월하고 6월하고 7월 초 이렇게 아직 2달 동안 남아있습니다. 지금 실적기간이라 이제 먹구름이 잠깐 거쳤고 태풍의 눈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자, 일단은 중국이 먼저 양보하길 원한다. 뭔가 화해 무드가 아직까지 약간은 조성이 되고 있는데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에요. 중국과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자,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도 협상을 2달 안에 끝내야 됩니다. 한국도, 예, 미국, 일본도, 유럽도 마찬가지죠. 자, 이게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요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6140에서 지금 5525 사이 딱 이게 마이너스 10% 정도 빠진 상황인데, 요게 이런 상황을, 예, 염두에 두고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죠. 그 밑으로 더 빠지기에는 뭔가 그렇게 더 큰 악재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요거를 회복시키려면 관세 문제가 해결이 돼야겠죠. 부채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겠고. 자, S&P 500의 목표 주가를 기관들이 다 낮춰놨습니다. 그 중에 RBC 캐피탈이 5,500이고, 자, 모건 스탠리가 5,500이죠.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5,600입니다. 그 근처까지 올해 말 목표 주가를 내려놨는데 그 근처까지 다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수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강하죠. 골드만삭스가 5,700인데 거기까지 올라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 근처까지 올라왔죠. 올해 말까지 올라가면 되는데 지금 4월이에요. 물론 1월에도 올라갔었고 예, 4월에도 지금 올라온 거죠. 3월 말에도 올라왔었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예, 모멘텀을 타고 끌어올릴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수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또 나오죠. 예, 본인들이 말한 5,600까지, 근처까지 올라오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자, 마이클 하트대 나와가지고, 미국 주식 갖다 팔아라. 예, 달러 갖다 팔아라. 앞으로 더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위협을 더 줍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나와서 얘기하죠. 네, 블룸버그에서도. 예, 경제학자들이 45%의 확률로 올해 침체가 온다. 이런 두려움도 계속, 예, 자아내고 있습니다. 55%가 침체가 안 온다. 반 이상이 침체 안 온다 그러는데 굳이 45%를 얘기하면서 침체를 자꾸 얘기해요. 자, 골드만삭스도 45%니까 안 온다가 더 많아요. 자, 안 올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연준이 금리 내리면 안 올 것 같아요. 그죠? 55%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침체 얘기를 예, 꺼내요. 그죠? 자, 결국에는 미국 주식을 팔고 빠져나간 게 3월하고 5월만 보더라도 예, 어마어마하죠. 자, 요렇게. 자, 거의 예, 500억 달러가 3월에 빠져나갔고요. 네, 그 다음에 한 20억 달러가 4월 달에 빠져나갔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팔고 나갔다고 그러는데 과연 유럽이 미국을 곱게 보고 미국 주식으로 돈이 들어올까요? 엔캐리 청산 때문에 뭐 유럽이든 한국이든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갔는데 일본을 그러니까 미국을 곱게 봐가지고 예, 미국 주식을 다시 살까요? 이런 문제입니다. 빠져나간 돈이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더 끌어올리려면은 미국 내에 남아있는 돈들은 가능한데 해외 자본이 미국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죠. 투자금이. 이게 과연 들어올까요? 자,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예, 더 끌어올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 떨어지는 거 아까 얘기 드렸죠. 네, 뭐 계속 얘기 드리지만 한 270 정도 저는 보고 있다 얘기 드렸는데, 자, 270을 곱하기 뭐 20, 네, 정도 멀티플 주면 5,400 정도 나와요. 그래서 적정주가 5,400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이제 한 기관에서는 250도 너무 높다. 240만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곱하기 20 하면 4,800이죠. 자, 여기가 시티인가 도이치뱅크인가 그랬는데, 자, 아무튼 지금 수익이 예, 그렇게 잘 나고 있지는 않아요. 빅텍들 뭐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관세 영향도 좀 안 받고 수익이 잘 나지만은 그래서 빅텍 위주로 좀 올라온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올해 들어서 보시면 알겠지만 테슬라 30% 빠져 있죠. 아마존 13% 빠져 있죠. 애플 16% 빠졌죠. 엔비디아 17% 빠져있고 구글 13%, 예, 메타 6%, 마이크로소프트 7%가 올해 들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우 쪽을 보시면 알겠지만 은행주든 헬스케어든 뭐 방어주든 뭐 이렇게 텔레콤에서 산업재를 보시면 거의 안 빠졌어요. 그래서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회복을 조금씩 하고 있어서 빅텍 위주로 올라오는 것 같고 실적도 잘 나오고 하니까 그런 상황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거가 예, 뭐 얘들이 다 올라올 거다. 자, 이런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자, S&P 500이 동일 가격으로 보면 고점 대비해서 한 딱 10.27% 정도 빠져 있어요. 그래서 조정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고요. 딱 3월 달에 빠졌을 때 그 수준이죠. 자, 그래서 여기 빠지기 직전이 상호관세를 매겼을 때예요. 예, 매기기 직전 딱 고수준, 예, 그때 좀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고수준까지 지금 회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수준이 좀 적당하다. 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피어 앤 그리드가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3에서 많이 올라왔죠? 네, 그래서 올라오긴 올라왔습니다. 중리까지는 올라갈 여력이 있어요, 아직. 예, 요 정도는 올라가겠지. 만약에 다음 주에 좋은 일들이 있으면 여기까지는 올라가겠지 하는 희망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이상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시장 폭 자체가, 예, 폭락이 있었다가 다시 회복을 하면서 올라온 주식들이 꽤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3월 말 수준까지는 회복을 했습니다. 자, 요런 상황이고요. 네, 풋옵션 레이시오 보시면은 공매도 풋옵션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1까지 늘어났다가 원래 정상 범위가 0.80에서 1.4인데 그 밑에까지 떨어져 있죠. 0.80까지. 자, 그래서 주식시장도 너무 좋을 때도 아니고 작년처럼 너무 나쁠 때도 아닌 딱 중간까지 내려왔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로에 놓여있는 딱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빅스 지수가 24.84인데 원래 좋으면 20 밑에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직 4.84 정도 좀 떨어뜨린 다음에 20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에. 특히 월요일 날은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수요일날 실적 나오기 전까지 월화 정도는 조금 뭐 긍정적인 분위기가 계속 연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자, 그래서 S&P 500도 53, 딱 중간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딱 중간까지 올라왔고요. 15일 위로 이격도도 많이 벌어졌습니다. 아직은 200일 밑에 다 깔려있는 상황이죠. 아직 공포감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고요. QQQ도 54까지는 올라왔지만 200일 밑에 아직 깔려있죠. 200일을 벗어나면 좋겠는데, 자, 아직은 그런 걸 확신하긴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이에요. 예, 실적.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적하고 이제 경기 상황인데 딱 두 가지인데, 다음 주 수요일 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가 실적이 잘 나와야 되죠. 다음 주 목요일 날 아마존하고 애플이 실적이 잘 나오면 됩니다. 그럼 지수가 끌어올려져요. 뭐 일라일리도 실적 잘 나오면 좋겠고. 요게 크죠. 전 세계 시총 10위 안에 뭐 15위 안에 요런 게 있는데, 자, 수요일 목요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애플, 일라일리 실적이 잘 나오면은 나머지만큼 올라가는 거고 과열까지 시키는 거고, 만약에 여기 중에 이제 떨어지는 기업들이 있어서 시장을 흔든다. 뭐 관세 얘기 뭐 해서 헤지펀드들이 떨어뜨릴 생각을 한다. 뭐를 공격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공격하고 애플을 공격할 가능성이 좀 있죠. 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을 끌어내려가지고 뭐 실적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빌미를 잡는 거죠. 관세 얘기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애플을 끌어내리든지, 자, 아니면은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둘 중에 하나를 끌어내리든지, 자, 그렇게 해서 시장을 쭉 끌어내리면은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공격을 막아내면 올라가는 거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소형주들도 실적 발표는 있어요. 뭐 소파이, 비자, 뭐 그다음에 자, 뭐 이런 스타벅스도 있고 페이팔도 있고, 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희 주식도 많이 있어요. 맥도날드도 있고 다 보이시죠? 네. 근데 요 큰 주식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여기 이제 지뢰가 여기서 있어요. 예, 수요일 날 저녁, 목요일 날 저녁. 그래서 수목금의 지뢰가 있어요. 네. 자, 근데 지금 경기도 나와요. 경기. 그래서 월요일 날 서비스 지수 나오고, 화요일 날 졸스 잡 오프닝이 나와요. 구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 제조업 지수가 나오고, 금요일날 실업률하고 비농업 부분 고용이 나와요. 그래서 경기가 일단은 서비스 좋겠죠. 구인 잘 되고 있죠. 제조업도 나쁘지 않겠죠. 실업률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비농업 부분 고용. 그래서 요것들이 잘 나와주고, 실적들이 잘 나와주고, 1번이 실적, 2번이 경기, 3번이 물가, PC 물가 지수가 또 30일 날 나오네. 이제 그쵸? 그래서 물가 떨어질 거로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물가 잘 떨어지고, 경기 여전히 잘 버티고 있고, 실적까지 잘 나오지만 3박자가 딱 맞죠? 그러면 한 번 더 과열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과열돼서 빅스도 20m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콜옵션도 많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피어앤그리드 지수도 중간으로 다시 자 올라가고, 요것도 자 중간으로 올라오고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그 다음 주에 또 생각하는 거, 그쵸? 자, 요 딱 세 개인데, 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게 나쁘지 않아요. 너무 좋을 텐데,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주식시장이 올라가면은 트럼프 버튼이 다시 한번, 켜질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이제 얘기 드렸는데. 자, 이분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아무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다 얘기 드렸고요. 아무튼 조금이라도 과열이 조금 더 되면은 자, 열매를 분할해서 계속해서 조금씩 따면 좋을 것 같고, 자, 아무튼 자, 4월 말이니까 자, 월말에 또 자산 배분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렇게 조금 과열이 아직은 안 됐는데, 자,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에 과열이 좀 되면은 자, 열매를 자, 조금 더 딸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산책하면서 많이 생각하시도록 하고요. 오늘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복 받으시고, 여러분 간의 사랑 평가 넘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안녕. 네. 아.